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뉴스 정면승부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평론하는 최영일입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도 아이답게, 내일도 자유롭게. 랩방 키즈.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오늘 타결됐다. 아까 속보로 나왔는데요. 네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이른바 핵 주권에 가까이 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외교부 박노벽 대사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오늘 오후에요. 이 외교부 청사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네. 협상 타결 때까지 4년 6개월이 걸렸고요. 네. 법 개정은 무려 42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협상 타결로 그동안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했던 우라늄 전웅축이나 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한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에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정은 원전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 수출 등 이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이 원자력 연구개발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졌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적 차원에서 봤을 때 원전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잘 된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네. 기존과는 어떤 측면에서 달라진 거예요? 43년 만에 이 그렇죠. 개정이다? 네. 네. 이 기존 협정에는 농축에 관련된 구체적인 명시는 없었지만 특수 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 성분의 형태나 내용을 변형할 경우에는요. 네. 미 측으로부터 건건이 혹은 5년마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됐습니다. 간섭이 많았던 거군요. 그렇죠. 거의 뭐 일방적인 통제였죠. 네. 이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 연구나 개발은 쉽지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이 미국의 일방적인 통제 방식이 정당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핵주권 이런 단어도 많이 나왔었던 거고요. 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해당 조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 분야가 저장, 수송, 처분 이런 것들인데요. 네. 이런 분야에서도 한미 간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서요. 어쨌든 실익을 가져온 협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에 관해서 43년 전부터 좀 수직적 관계였는데 그랬죠. 이제서야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나가려고 하는 조짐을 보인다. 네, 완전히 수평적인 건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좀 네. 멀어 보이고요. 네. 자, 오늘 또 속보가 나왔어요.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했다. 네. 이르면 9월부터 현장 작업에 들어간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오늘 1년 만인 세월호 인양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비용은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최대 1,500억 원까지 될 거라는 게 이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열고요. 해수부가 앞서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일단 해수부는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 검토 결과를 보고하면서 실종자 유실이나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상 클레인 혹은 플로링 도크 장비를 이용해서 선체를 누워있는 채로 이게 통째로 인양하는 방법을 최선의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인양 결정이 나와서요. 이 해수부는 즉시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인양 업체 선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업체가 정해져야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한편 인양 방침이 결정된 오늘 세월호 가족과 진도 군민들은 즉각 신속한 인양을 요구했다. 네, 이분들의 요구 한번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요. 이 정부가 인양하겠다고 한 지 6개월 만에 공식 선언이긴 하지만 네. 이제라도 인양을 공식 선언해서 환영한다. 일단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이 뜻을 모아준다면 이 시행령 폐기도 곧 네. 이뤄지면서 진상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진도 지역 주민들도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수색 과정에서 겪은 진도 군민의 불편과 피해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면서 조속한 인양을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급격히 속도를 올리고 있다. 금품위 오간 정황을 구체적 물증과 진술로 입증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오늘 새벽에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첫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면서 네.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다른 최측근인 수행비서 이용기 씨를 오늘 오후에 소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행비서 이 씨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성 전 회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했던 인물인데요. 네. 이 박 전 상무나 이 씨 모두 성 전 회장이 숨지기 바로 전날 밤 이 대책을 논의했던 핵심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편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정치인 관계자들이 이 경남기업 측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는 것으로 전해져서요.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될 네네. 뉴스네요. 수사에 좀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오늘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정치 관치 금융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경남기업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네. 경남기업 사태는 단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금융노조의 입장입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패한 기업인과 정치인이 결탁해서 부당 지원을 압박한 결과 금융권에서 1조 3천억에 달하는 대출이 지원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네. 바로 이 탓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죄 없는 금융기관과 금융노동자 그리고 금융소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만에 하나 혈세로 공적 자금을 조성하게 된다면 그 손실이 모두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관치금융을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경남기업 사태의 또 다른 파장이네요. 그렇죠. 네. 네, 한편 이게 사의 표명 이틀째인 오늘까지도 이완구 총리는 전혀 일정을 잡지 않고 삼청동 총리 공간에 머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지난 21일 저녁 때 청사에서 퇴근한 이후 지금까지 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에 머무르면서 이 업무 보고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청와대는 지금 후임 총리 찾기에 고군분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이 지역별로 봤을 때 다시 충청권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정치인 출신을 할 것인지 관료 출신을 할 것인지 정말 따져봐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만약에 차기 총리 후보자도 이 자질이나 도덕성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 박근혜 정부로서는 또 한 번 엄청난 그렇겠죠. 타격이 되겠고 그 여파는 뭐 아시겠지만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까지 미칠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쨌든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포인트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호 인양 최종 확정됐다. 조금 전에 이제 뉴스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비용 등 세부안이 발표됐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부는 오늘 17개 부처가 중심이 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선체 인양 방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안대로라면 인양 작업은 이르면 9월에 시작되는데요. 현재 선체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원고 학생 4명을 포함한 9명의 사체 확보가 중점이 될 전망입니다. 작업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양 방식은 실종자 유실 훼손을 막기 위해서 해상 크레인과 플로팅 도구 방식을 이용한 통째 인양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인양 비용인데요. 정부는 날씨와 현장 요건에 따라서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해수부는 기술력과 경험이 있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합한 인양 업체를 선정키로 했습니다. 네.
인양업체가 선정되면 설계 작업을 병행해 각종 자재와 장비 확보, 해상 작업 기지 설치, 선체 내 유류 제거 등의 현장 작업을 거쳐서 9월 중에는 인양 작업을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로써 지난해 정치는 물론 상반기 경제를 휘청이게 했던 세월호 사고가 일단락될지 또 인양 작업에는 얼마나 많은 지원이 소요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6개월간 허송세월 했는데 인양 네. 결정을 하고 왜 9월부터 들어가느냐 이런 궁금증을 표현하시는데요. 네네. 인양 업체가 선정돼야 되고 약 3개월간은 이제 기술적인 설계를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한편 서울시가 정체된 뉴타운 개발의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예, 서울시는 오늘 장기간 뉴타운 사업이 정체된 직접 구역을 해제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에 2단계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2012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착공 전 단계에 있던 683곳의 구역 중에 324곳을 실태 조사했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245곳을 해체했는데요. 네. 특히 창신, 숭인지역과 성광마을 등 56곳은 전면 철거가 아닌 마을 단위의 재생사업이 시작돼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2단계로 남은 곳 중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을 ABC 유형으로 나눠 관리할 방침인데요. 추진 주체가 없는 나머지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네. 먼저 46%를 차지하는 A 유형은 사업의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시가 공공관리제 등을 통해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업이 정체된 40%의 B 유형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속히 진로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미 목적을 상실한 14%의 C 유형은 1단계로 28곳을 직권으로 해제했고요. 네. 나머지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날 발표된 2단계 출구 전략은 최근 뉴타운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예상보다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자 서울시가 단순 해제가 아닌 적극 지원 또는 적극 해제로 출구 전략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서울시의 뉴타운 해당 지역이 많군요. 네. 우리 동네는 이제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어떤 지금 정책에 또 걸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안팎으로 국내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정경련이 우리 기업의 성장률에 대해서 언급했다면서요. 네,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중일 상장기업 경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2011년과 2012년 3% 이하의 저조한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엔저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2013년 11.5%, 2014년 4.7%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과의 경쟁 심화와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로 2013년 마이너스 2.6% 성장에 이어 2014년에도 1.4%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성 또한 중국 상장 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10%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2012년부터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에서 모두 일본 기업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전기전자 자동차 외 업종의 수출 부진과 중국 경기의 둔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게 한중일 분석을 해도 가장 나쁘다는 얘기인데 이 정경련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또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한국이 높은 부채와 고령화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돼 있어 성장이 둔화된 한국이 과거와 같은 경제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86%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20개국 중에 하나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1%로 미국보다 높은 점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한국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보다 더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3% 이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아직 기준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기는 하지만 빚을 갚기가 더 어려워지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스스로나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제 지금 많이 좀 어두운 뉴스들인데요. 자,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 실적과 시가총액이 따로 논다는 지적이 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가 2012년 말부터 지난 17일까지 코스닥 시장 1,061개 상장사의 시가총액과 실적 추이를 조사해 본 결과 코스닥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시총은 37조 3천억 원에서 57조 5천억 원으로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에 비해서 나머지 961개 종목 시총은 69조 8천억 원에서 132조 4천억 원으로 89.6%나 늘어났는데요. 이는 100대 기업
보다 주가가 훨씬 가파르게 상승한 겁니다. 네. 이에 따라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2012년 말 34.8%에서 지난 17일에는 30.3%로 4.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반대로 100대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 실적 비중은 2014년 말 기준 매출은 48.3%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은 50.2%, 순이익은 71.8%나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풀이하자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이 상장사 전체 순이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네. 시가총액 비중은 3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군요. 네. 코스닥 시장 주가가 기업의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예, 결국 이 같은 실적 따로 주가 따로 경향 탓에 우리 증시는 앞으로도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이나 테마, 풍문 등에 출렁인다는 지적을 명기 어렵게 그렇군요. 됐습니다. 빨리 좀 기반이 튼튼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베 일본 총리가 인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이른바 반둥 회의 6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했다고 하는데요. 예상대로 식민 지배와 전쟁에 대한 사죄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요? 네, 아베 총리는 오늘 오후 2시쯤 5분 정도의 짤막한 연설을 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사죄라는 표현은 예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연설 내내 전후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돌아보고 앞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색을 갖추기 위해 이전의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는 표현에 머물렀습니다. 아베 총리가 결국 사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서 전후 70주년 담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변국의 우려도 우려지만 자신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걸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베 총리가 연설을 위해서 나라를 비운 사이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서는 소형 무인기, 드론이라고 하죠. 네, 이것이 발견돼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오늘 오전 10시 반쯤인데요. 도쿄도 지오다구에 위치한 총리관도 옥상에서 드론 한 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네.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이 드론은 지름 50cm 정도 크기인데요. 페트병처럼 생긴 용기에 방사능 표시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폭발물 탐사반의 정밀 조사 결과 실제 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검출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경찰은 드론이 비행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 주식시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도쿄 증시의 니케이 평균 주가가 2만 선을 돌파했다.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니케이 주가는 개장 직후 2만 170선까지 상승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가 1.13%, 224.81포인트 상승한 2만 133.90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니케이가 종가 기준으로 2만 선을 넘은 것은 지난 2000년 4월 14일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일본의 3월 무역 수지가 2년 9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해서 국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등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지난 20일 중국의 추가 금융 완화로 세계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주가 상승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의 주가 상승이라든가 경기 호전 때문에 지금 아베 정권이 또 탄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뉴스 정면 승부. 네, 한미 원자력 협정이 4년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마침내 타결됐다. 아까 전해드린 뉴스인데요. 1973년 발효된 현행 협정 이후에 42년 만에 새로운 협정이 발효됐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번 협정의 의미와 과제는 과연 무엇인지,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TF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임만성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과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 교수님. 우선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미원자력협정이 1973년에 발효되고 이제 와서 42년 만에 바뀌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어떤 협정이고 왜 만들어졌던 건가요? 네. 미국은 국가원자력법에 의해서 말하든지 원자력 분야에 협력을 하려면 이런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자력법 123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투쓰리 협정이라고도 하지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이제 원자력 협력을 해온 것이고 이제 그동안 40년 발효 기한으로 한 것이 이제 만료가 되니까 이번에 이제 협정을 개정을 안 하면 이론적으로는 2016년 3월 19일에 만료가 되죠. 네. 만료가 되면 양국의 원자력 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협정의 이제 개정을 통해서 새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서 이제 새로운 단계에 또 협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42년 만에 새로운 협정 타결도 이게 굉장히 긴 기간이었을 텐데요. 네. 또 협상 기간만 4년 6개월로 알려져 있어요. 네. 오늘 이 타결 결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든 것을 우리가 한국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었으니까 협정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양국이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최적의 어떤 협상의 타결을 보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한국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 사전 동의를 해주었고 특별히 이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의 가능성을 열면서 계속 협력하자, 협의하자 이렇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의 안정적 공급,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액 연료의 효과적인 관리, 또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기존의 협정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럼요. 1973년에 이루어진 협정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급국 입장에서 수령국에게 영향을 행사한 협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가 활동에 제약을 받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현재 과거 협정 하에 있습니다만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특별하게 거기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5년마다 또 재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네네. 자, 협상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에 대해서 막판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양측이 이제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용 핵연료 재처리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원하는 모든 재활용 활동을 다 할 수는 일단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별히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가 하는 데 있어서 국제정책적인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은 현재 국가적인 기본 방침이 이미 기술이 있고 운영되는 시설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용 핵연료의 재처리 시설이나 핵연료 농축 시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특별한 경우에 선례로서 특혜를 주는 한국과 같은 경우에 이게 생기게 되면 추후에 일어날 핵 협정들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앞으로 이제 사우디나 요르단 같은 나라가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입장을 갖다가 줄이는 것은 참 부담이 있는데 이번에 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의 사용 핵연료에 형상 변경을 허용하겠다. 특별히 전해 환원을 허용하겠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전해 환원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용 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사용 핵연료 조사 후된 물질들을 또 시험할 수 있고, 관련된 사용 핵연료 물질들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데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전해 환원을 우리가 허용을 하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미 간의 차관급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기술적 검증이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어떤 사용연료 재활용의 활동들을 허용할 수도 있겠다. 또 우라늄 농축에 관련돼서도 현재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당장 농축에 허용할 수는 없지만 국가적인 필요가 인정이 되고 기술적인 경제성인 어떤 비확산성이 인정이 되면 그것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이제
문을 열고 가능성을 열고 계속 논의하자.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은 부분은 허용한다. 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결론이 났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열려 있는 협의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네. 오늘 다 다루지 못한 타결되지 않은 또는 이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간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등장해요. 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대신에 전해 환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요거 네. 말씀 주셨고요. 네. 보니까 전해 환원 다음에 또 전해 정련, 전해 재련 이런 단계가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전해 환원은 일단 사용 해결료는 이제 그 금속체 안에 들어있는 산화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갖다가 거의 클래딩이라고 하죠. 피복제를 하는 것을 네.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산화물들이 나오는데 그 산화물을 이제 재처리 재활용을 하려면 일단은 금속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네. 그 우리가 얘기하는 건식 재처리 공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사용용 해결료 안에 들어있는 산화물 형태의 물질을 전기를 가해서 산소를 분리하고 금속으로 전환하는 과정. 이것이 전해 환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온 물질을 실질적으로 그 안에 또 그 용융염소 속에 넣어서 네. 이제 전기를 흘려서 우라늄이랄지 또 그 안에 플루토늄이랄지 그 외에 여러 초우라늄 원소들과 핵분열 청성물들이 있는데 이놈들을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을 이루는 것이 전해 정련이고요. 네. 그 전에 재련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남은 그 안에 이제 용융염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또 물질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유용한 물질들을 또 회수하는 과정을 또 전해 재련이라고 합니다. 분리 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전해 정련과 전해 재련은 실질적으로 핵 물질이 분리가 되는 공정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잘못하면 전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비확산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현재까지는 지금 그 큰 규모의 설비에서 이 공정의 비확산성이 완전히 국제적으로 입증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비확산적인 면에 있어서의 큰 부담이 없고 그러나 한국이 이 분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해 환원 과정까지는 허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비확산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게 조금 조심스러운 언급이지만 무기화 가능성을 이제 언급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 전해 환원, 전해 정련, 전해 재련까지 이제 일련의 프로세스가 우리가 흔히 파이로 프로세싱 이렇게 부르는 걸로 보면 될까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협정이 우리나라에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 지금 아시다시피 원전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전 수출을 하면서 계속 국가적인 경쟁력을 제고해서 추후에 다른 또 원전 수출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를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 또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수출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의 강점이 사용 해결료 관리를 포함한 해결료 주기의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해결료 주기, 그러니까 해결료 농축 또는 이제 우라늄 사용 해결료 재처리 이런 전반적인 해결료 주기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 틀이 없죠. 기술력 현재는 없고 또 협정에서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면에 있어서 국가 원전 수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일단은 우리나라의 국가적으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사용 해결료의 관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직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국가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을 수립할 때 아주 상징적으로 전환점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처리에 이제 우리가 가능성을 놓고 정책을 세울 수 있고 재활용의 가능성을 놓고 또 여기 이번에 협정에서 보면 위탁 재처리도 가능하다. 이제 장기 동의, 사전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사용 해결료 위탁 재처리를 금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허용을 해줬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우리가 국가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여유를 갖게 된 것이고요. 특별히 또한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선진 해결료 주기 또는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기틀이
제공되었다. 네. 이런 것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국가의 원자력 활동을 여러 많은 면에서 자율성을 보장을 받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임 교수님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게 원자력과 양자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시죠. 다음에 또 이제 연결해서 고견 듣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만성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 학과장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7시 30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김정윤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을 둘러싸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오늘 조금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판교에서 수리터널, 조남에서 도리, 다시 시흥에서 송내까지 모두 앞에 25km 구간 차량 밀리고 있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요금소에서 중동, 다시 수암터널 부근 일대로 12km 구간 정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는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데 가양대교 부근, 한강대교 부근, 다시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주춤합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강변북로와 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데는 남산 135터널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반포대로는 강남터미널 고가차도에서 서울 성모병원까지, 신반포로도 강남터미널에서 반포본동 쪽으로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버거. 롯데리아.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렸던 뉴스 생각하기 주제,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외교관 여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078님, 면책권이 없어서 외교 활동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또 3623님, 면책 특권 받을 만한 실적이 있는 의원에게만 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의견 주셨네요. 자, 많은 의견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외교관 여권 발급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께서는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도 의견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가겠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점점 따뜻해집니다. 당신을 향한 SM5의 마음도. 올봄 SM5가 마련한 따뜻한 혜택. 프리미엄 세단 SM5를 36개월 2.9% 금리 혜택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4월 한 달간. Better and different. SM5 Nova.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교촌치킨 모델 이민호입니다. 야구장에선 역시 교촌이죠. 교촌이네? 교촌! 야, 교촌이다! 와, 사람들이 다 모여드네요. 교촌 법칙 1. 만유인력의 법칙. 사람들은 교촌을 중심으로 끌린다. 1577-1991 교촌치킨.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수요일 4부에는요. 새 남자의 정치 수다로 꾸며봅니다. 박상헌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장,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분들도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들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참여시켜드리겠습니다. 요거 지난번에 박 소장님께서 반값 유료 문자로 해달라. 네. 이런 또 청원을 주셨는데 제 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자, 지금 뭐 성완종 게이트 파문 일파만파고요. 네. 가장 큰 뉴스는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 그리고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이제 사표 수리하시게 될 것 같은데 네. 후임 총리 문제가 제일 시끄럽지 않습니까? 후임 총리직이 필요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개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총리를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네. 내각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책임총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국민의 그 표에 대통령이 됐는데 네. 뭐 대통령이 주는 만큼만의 책임이지 역대 총리가 무슨 뭐 대통령하고 권력을 나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총리직 자체에 대한 회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현 정권 들어와서도 총리 때문에 뭐 국정에 탄력을 받은 기억은 없고 네. 계속 발목을 잡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차제에 총리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청문제도인데 과연 지금 장년층들 가운데 우리나라 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냐라는 의문. 이거 이완구 총리 때도 원내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하게 갈 거다라고 봤는데 거의 뭐 내상을 심각하게 입고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제도를 그러니까 느슨하게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더 엄격하게 하되 네. 신상털기 부분은 좀 비공개로 하자는 얘기가 많이 비공개로 있었지 하자. 않습니까? 보통 뭐 미국식으로 1단계, 그렇죠. 2단계 하자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또 차제는 그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좀 인재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관리하는. 그래서 1단계 부분은 거기서 통과가 되면 2단계는 정책 뭐 청문을 하든지 뭐 이래 돼야 되는데 저는 원론적인 얘기고 대략일 것 같아요. 지금 뭐 누가 될 가는 거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하마평이 지금 무성한데요. 그거는 하마평은 모르겠고 대략 일단 첫 번째는 청문 통과 기준이 될 것 같다. 네. 워낙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전 청문회에 좀 안전한 후보.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충청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멘붕 아니겠습니까?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었죠. 어찌됐든 충청민들이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입은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영남 편중 인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기준입니다. 첫째는 청문회 통과 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 요건으로 보고 두 번째는 그 호남이나 충청 지역에 좀 안배하는 뭐 그런 쪽에 염두를 두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원론적인 생각입니다. 상평 인사. 네, 그렇죠. 그동안 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 정무형이 좋으냐, 관리형이 좋으냐, 뭐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으냐, 의미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리더십 스타일에 봤을 때 제가 분명히 아닌 거는 뭐냐면 자기 정치적
도약을 도모하는 그 레버리지 지렛대로 총리 자리를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어 잠룡들은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김문수 지사나 오세훈 시장.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허용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오로지 나라만 보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정무형은 아닌 것 같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기 잠룡은 어렵다. 저는 그래 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또 내년 총선인데 현역 의원들도 또 이제 출마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김문수 지사나 오세훈 시장은 현역 의원이 아닌데. 그렇죠. 그쪽은 그렇고. 또 이분들도 다음 대권 하려면 총선에 또 뛰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관리형인데 뭔가 그 청문 통과 기준 그다음에 총은 호남분 뭐 이런 식으로 좀 좁혀지지 않겠나 봐집니다. 만약에 박상원 소장님이 지명되시면 청문회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하늘을 우러러 10점 이상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목표로 살아왔지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니 아까 50대 이상 누구라도 청문회 통과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섭섭해하시는 청취자들이 계실까 봐. 저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들면 문제 많이 납니다.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길게 조건들을 배경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경진 변호사님은 후임 총리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이제 내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아니시고요. 그건 한 10년 후쯤이나 꿈을 한번 꿔보죠. 10년 후에 예. 계획 중이시군요. 예. 그 이제 아까 박상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신상털기가 청문회에서 상당히 조금 뭔가 좀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의 대한민국 언론 문화하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이완구 총리만 해도 야당에서는 무조건 통과시켜 주자는 분위기였거든요. 워낙 이 원내대표 할 때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야당이 아니라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가 강렬하다 보니까 야당이 따라서 국회에서 시비를 안 걸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서 결국은 당시에 이완구 총리가 흔들흔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에 의한 검증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최소한 10년, 20년은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제도 보완을 통해서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언론 현실이 이렇게 돼 있는 한 생각해 보니까 불가능한 구조다. 이런 점이 1단계, 2단계에서 1단계는 비공개로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하자가 있다면 흥결이 있다면 언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구도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안 바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회 인사청문회 플러스 언론 검증이라는 또 하나의 이제 장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런 셈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제 이번에 어떤 관점에 초점을 두고 후임 총리를 구할 것이냐. 아까 박상원 소장 말한 대로 인사청문회 통과를 쉽게 하는데 방점을 두고 고를 것이냐. 청렴한 분야에 한다. 아니면 이제 차기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 후임 총리를 구할 것이냐. 그런데 아까 박상원 소장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에 비추어 봐서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성완종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김무성 대표의 힘이 엄청나게 커버렸거든요. 반사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내임덕에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수렁에 들어가는 것을 꺼내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김무성 대표에 대항할 만한 강력한 총리를 내세워서 이 사람이 친박계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느낌을 주면은 결국은 김무성 대표에 대항하는 사람으로서 당정을 다시 장악할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세훈이나 김문수가 픽업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있다 들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라든지 관료 그러니까 어떤 국정 정반을 관료적인 측면에서 운영할 것이냐 이제 이 점에 대통령이 조금 필이 꽂혀서 이제 총리를 물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호남 출신에 대한 어떤 지역 화합, 지역 배려 차원에서 총리를 물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차기 대권 구도, 그다음에 경제라든지 행정 운영, 그다음에 지역 화합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해서 대통령이 이제 그 중에 어느 것을 최우선시해서 총리를 고르느냐 이제 이걸 좀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까지 우리 방송 진행하셨던 광지원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충청권의 이인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총리 후보로 참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총리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 전반을 통할해야 하는 어떤 이런 책무가 주어진 것인데 강지원 변호사님도 무소속으로 대통령 출마하셨잖아요. 이인재 의원도 대통령 출마를 몇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국가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해서 누차 생각해 본 어떤 경험이 있는 학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총리를 하면 최소한 일정 부분 준비된 총리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대통령께서 마음을 조금 넓게 보시고 이인재 의원이나 강지원 변호사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이제 우리가 맹인 코끼리 만진다 하더라고요. 뭐 이 얘기인데. 그렇죠. 조금 전에 재밌는 말씀에 청문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뭐 사람이 어떻게 이제 평생을 험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 이완구 이제 총리 낙마 과정을 보면서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완구 모델이 있고 이병기 모델이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완구 총리에게 쏠린 의혹은 3천만 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걸로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처음에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이완구 모델이 있고 태진아 모델이 있고 네. 나훈아 모델이 있다. 네. 아, 네. 그 나훈아 모델로 성공한 게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장인 사상 문제가 됐을 때 뭐 그게 맞고 아니고 논란보다는 그러면 이혼할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전 전국에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시선을 한 방에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완구 총리 모델은 계속 매일 말이 바뀌는. 조금 얘기하면 다음날 뒤집어지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누가 총리가 되실지 모르지만 사람이 어떻게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아닌 다음에야 흠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손발 정도는 끊어져 나간다 생각하고 몸통을 보호하는 전략을 써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뢰의 위기가 왔을 때는 서서 총리가 된다 한들 영이 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지금부터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그분한테 뭐 아까 부처의 모습이나 예수의 모습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험결이 있겠지 했을 때 진솔하게 사과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국면을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당당한가. 그 총리 후보 되시는 분들은 나훈아식 방식을 좀 더 연구해라. 이병기 실장 대응한 거 봐도 나는 오는 전화 다 받는다. 기자들이 확인해 기자를 전화하면 꼬박꼬박 받는데요. 내가 한 건 없고 성완종 회장이 했다. 받았다. 그러면 기자들도 자기들이 전화하면 평소에 잘 받는 이병기 실장이니까 그래 이병기 실장 잘 받더라. 성준 회장 전화들 안 받았으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들 김경진 변호사는 10년 뒤를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약주자 하시니까 10년 동안 험이 없을 수는 없고 10년 뒤에 문제가 되면 과감하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느껴지는 것이 이게 기계 기술 발달 거기다가 언론의 어떤 방송 지형이 굉장히 넓어졌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의 참여 SNS를 통해서 제보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데 이 스마트폰이 결국은 이게 사실은 비디오 카메라거든요 보면. 그리고 이 언론 미디어라고 생각해도 되죠. 1인 미디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 스스로 이게 찍혀가지고 인터넷 공간 어딘가는 남아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부분은 다 그냥 완벽하게 어디인가 기록이 돼 있다. 높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직에 지명된 다음에 뭔가 시비가 딱 걸리는 순간 정말 담담하게 사실 그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 망신당한다. 이 전제와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청문이건 뭐건 임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생각을 못하는 순간 이번에 이완구 총리가 보여줬던 그 삐끗삐끗하는 모습들이 수없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후임 총리 인선 문제 이제 앞으로 또 일파만파 벌어지겠죠. 대통령이 오시면 처리하셔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리 안 뽑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실 맞습니다,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는 이제 이게 개헌되지 않으면 현재 정부 조직상 어쨌든 뽑아야 되는 또 자리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두 분한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성완종 게이트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사실 이완구 총리직 사퇴하더라도 현역 의원이시고 그다음에 수사는 길게 갈 거 아닙니까? 3천만 원 받았느냐 아니냐 또 다른 여죄가 있느냐 없느냐 최종적으로 무죄냐 유죄냐 처벌은 뭐냐 이런 문제가 또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 남아 계신데 그 와중에 지금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 국회 발언도 그렇고요. 이제 야권의 이 파장이 과연 미치지 않겠느냐. 지난주에도 우리 박 소장님 살짝 언급은 해 주셨었거든요. 야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권성동 의원 당장 공세가 시작됐잖아요. 아니 이제 일단 이완구 사태를 보고받고 대통령의 워딩이 중요하죠. 이거는 뭐 내 정권하고 뭐 관계없이 끝까지 가겠다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 봐서 그 말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야를 막론해서. 친박계라는 것이 보통 상도동계, 동교동계하고 계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게 중심인데 횡적 끈끈함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일대 다의 관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는 업참마속, 마속뿐만 아니라 마속 더한 것도 내줄 수 있다라고 아마 결심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합시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 어찌됐든 이게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최소한 5, 6월은 사정정국이 갈 거다. 대통령이 이
그 고삐를 놓지는 않을 거다라고 봐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의 대응 방식인데 자, 이완구 총리 사태 이후에 지금 오늘 김무성 대표는 2+2 회담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 또 하나는 뭐냐면 권성동 의원이 그건 법무비서관 출신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의원. 참여정부 시절 특별사면 두번 사면 문제를 전공법으로 오늘 그렇죠. 계속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했고 방송에 나와서. 야당은 또 반격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슈가 섞여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새누리당의 그 명단에 있었던 사람도 그렇지만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두 부분의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는 뭐냐면 워크아웃 전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빚을 갖다가 회사 자산으로 바꾼 데 탁월한 전문가고 두 번째는 사면의 전문가 아닙니까? 한 정권에 2번 사면 받고 그렇죠. 이번에도 또 사면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렇다고 본다면 처음부터 아까 우리가 이완구식 이거 나훈아식 방법을 택했어야 됐다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 문재인 대표가 좀 짜증스럽게 기자들을 대했고 그다음에 한 번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죠. 이런 반응을 했죠. 법무부 소관이라는 거. 논란이 됐던 게 이건 법무부가 알아서 한 거지 청와대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고 두 번째는 그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JP의 부탁. 두 번째는 MB의 부탁이다. 여기서 논란 진실 게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돌아간 걸 봤을 때는 조금 논리가 좀 딸린다. 왜냐하면 사면권 대통령이 고유권 아니고. 결국은 법적으로 그렇죠. 보면. 그다음에 권성동 MB 때 법무부비서관 했던 사람을 사면 업무를 봤는데 내가 대통령이 일일이 꼼꼼하게 챙겼다. 뭐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진행 양상은 불이 야권으로 번져가는데 초기 진압이 잘 안 된다 야권에서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대응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까 이제 중요한 말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뭐 야권에 대한 특별사면 2번의 의혹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제로 베이스에서 이런 표현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뿌리부터 드러내서 정치개혁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 주신 건데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권. 글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희망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게 현실에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 자살한 이후에 돈을 주었다고 하는 일시와 장소가 어느 정도 특정돼 있는 이완구 홍준표에 대한 수사도 고개를 못 넘어가고 허덕허덕하고 있는 이 상황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홍문종 2억 2012년도 10월 11월 대선 기간 중 어느 정도 날짜 특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들어가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유종복 3억 부산시장 2억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 지금 메모지에 금액이 적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실질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터덕터덕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뭘 얼마만큼 검찰이 파낼 수 있을 것인가. 파내는 것이 더 오히려 우습다라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까 그 사면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거 결국은 사면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새누리당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자 여당 쪽에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돈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이 사면과 관련해서도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겠느냐. 참여정부 인사들이. 이게 지금 문제제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뭔가 의혹이나 증빙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게 냄새가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게. 그렇죠. 그 냄새는 안 나오고 사면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것은 동력이 전혀 없는 물타기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지금 새정치연합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당선된 MB 쪽에서 요청을 했었고 이미 12월 31일 날 이경숙 인수위원장 명의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 성완종 회장이 인수위원까지 해서 한 200여 명 발표됐는데 그때 이미 12월 31일자로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1일자로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전해철 민정수석이라든지 이쪽 사람들의 얘기가 상당히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 나와야 된다. 자, 요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꼭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 메모지에 적혀 있는 누구 3억 누구 2억이라는 것들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얘기고 제 얘기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과 관계없이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게 거죠. 뜨거운 얘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렸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문자 메시지도 두 분 이야기하는 맥락과 같이 또 팽팽한 평행선이 있습니다.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비어있는 후임 총리 지금 첫 번째 이완구 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 선언했다가 첫 번째로 그 부메랑의 칼날을 맞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새 총리는
이 대통령의 사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청렴하고 강직한 총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아니죠. 이 정도는 대통령의 공감이 사정을 될 것 이끌어갈 같은데요. 필요 없고 국정을 잘하면 됩니다. 네. 사정은 피곤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 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 토론이 뜨거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저녁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